안녕하세요. 워터하우스입니다.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이더리움은 잘 옮기셨나요? 오늘은 메타마스크 지갑을 오픈C에 연결해보고 또 오픈C의 여러 가지 옵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마스크 지갑을 오픈C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픈C에 왔는데 항상 어떤 웹사이트를 가실 때 도메인 주소를 더블 체크하는 버릇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 그 해킹이 굉장히 많은데 얼마 전에 저도 굉장히 큰 해킹을 한번 당했었고, 가장 첫 번째로 도메인의 주소를 확인해서 주소가 진짜 주소인지 아닌지를 재확인 또 재확인한 다음에 그때 어떤 다른 행동을 취하시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OpenSea.io 정확한 주소가 확인이 됐고, 오른쪽에 보시면 어카운트 버튼이 있고 그 옆에 지갑, 월렛 버튼이 있잖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월렛을 연결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월렛 버튼을 클릭하고 아이콘을 클릭해서 그래서 연결을 하면 저희가 이더리움을 좀 더 옮겨놔서 0.39 정도의 이더리움이 여기 지갑에 있는데, 이 한번 연결을 하고 나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더리움 주소와 이 오픈C 계정이 연결이 된 거예요. 링크가 된 거예요. 제가 디스커넥트 하지 않는 이상 항상 이 지갑과 이 계정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회원 가입 대신에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오픈C를 연결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참고로 그 메타마스크를 열어보시면 여기 네. 왼쪽에는 연결 중이라고 나오고, 지금 이 연결 중이란 건 지금 이 사이트, 오픈C 사이트와 이 어카운트 1, 이 지갑의 주소와 연결되어 있다는 상태값을 보여주는 거고, 대신 오른쪽에 여기에서 연결 해제, 이제 연결을 풀고 싶다 하면 연결 해제를 누르면 연결이 해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저 상태값 왼쪽에 있는 연결됨, 연결되지 않음, 이 상태값을 확인하시면 이 사이트와 내 지갑이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은 다시. 연결을 해제했다가 다시 한번 연결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오픈C에는 계정의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로 가서 톱니바퀴 이 세팅을 한번 보시면, 세팅을 하는데 서명을 하고 이제 프로파일 세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프로파일 세팅에서는 그냥 프로필 생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저네임을 생성할 수가 있고, 저희는 지금 뭐 워터하우스 유튜브, 저희는 임의적으로 이런 걸 설정을 했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거의 쓰는 경우가 없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개를 좀 하긴 하죠. 그리고 이메일 애드레스가 꽤 중요한 부분인데, 이 이메일 애드레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 두 번째 옵션인 노티피케이션에서 여러 가지 이메일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메일 애드레스를 입력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 트위터나 다른 SNS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옵션들이 여기 있죠. 근데 SNS 연결은 장단점이 있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 한 계정 정도는 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NFT를 사고 팔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니고시에이션을 할 때 오픈C에 있는 옵션만으로는 좀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럴 때는 내가 트랜잭션을 하고 싶은 사람이랑 DM을 한다든지 어떤 대화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트위터가 아무래도 NFT나 크립토에 관해서는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제가 쓰는 트위터 어카운트로 다른 사람이 쓰는 트위터 어카운트랑 인터랙션을 하는 게 거기에 꽤 큰 메리트가 있죠. 아무래도 제가 갖고 싶어 하는, 사고 싶어 하는 NFT와 NFT의 소유주가 보일 거고, 그 소유주의 NFT에 트위터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웹스로 해서 오퍼를 넣는 것보다 직접 DM을 넣어가지고서 직접적인 가격 내고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겠죠? 네, 그리고 어떤 그 NFT가 지금 리스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주인이랑 어떤 니고시에이션을 해서 대화를 해서 내가 이 정도의 가격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의 가격이면 너가 팔 의향이 있냐? 이런 식으로 의사를 물어봐도 되는 거고, 그 정도 가격이 안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격이면 너가 팔 의향이 생길 거냐,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트위터 어카운트는 연결을 하는 거에도 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어카운트나 유튜브 어카운트 이런 걸 다 하나하나 연결해 놓는 건 좋아하진 않아요. 왜요?
뭐 아무래도 어쨌든 가장 그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가 하고 싶은 커뮤니케이션을 다 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어카운트는 뭐 프로페셔널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데 인스타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NFT 용 계정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인스타 어카운트를 연결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걸 연결해 놓으면 내가 가진 NFT에도 뭐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직접적인 오퍼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트위터 계정을 뭐 NFT용으로 하나 따로 만드셔서 연결해 놓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이 월렛 애드레스, 이 지갑 애드레스가 보이고, 이 지갑 애드레스는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벌써 생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머지 위에 있는 유저네임, 바이오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세이브를 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러면 프로파일 페이지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이 노티피케이션, 두 번째 노티피케이션 세팅을 가면, 제가 아까 저는 항상 이메일은 연결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노티피케이션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 이 체크마크 되어 있는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이 노티피케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제 계정에 어떤 액티비티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알람을 제 이메일로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시면 아이템 솔드는 제가 뭐 리스팅을 했던 제 NFT가 뭐 팔렸다. 올려놨던 가격에 어떤 사람이 그걸 수락을 해서 팔렸다고 하면 제가 그 이메일을 받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 아이템 솔드는 항상 체크를 해놓는 편이고, 왜냐면 제 지갑에 그 이더리움이 들어오는 액티비티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중요한 액티비티잖아요. 그래서 항상 체크가 되어 있고, 빗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제가 리스팅을 하지 않았어도 제 지갑에 있는 NFT에 어떤 사람이 오퍼를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이 리스팅을 하고 있지 않은 NFT에 원 이트를 줄 테니까 이걸 나한테 팔아라. 이런 식으로 오퍼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오퍼가 들어왔을 때에도 저한테 이메일이 오는, 이것도 중요한 노티피케이션, 알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액티비티 중에 하나고, 그리고 프라이스 체인지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같은 건 어떤 경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NFT에 근데 그 사람은 0.8에 올렸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0.5 웨스의 오퍼를 넣고 그 오퍼가 억셉트 수락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0.8에 계속 안 팔리기 때문에 뭐 0.6으로 내렸다. 이런 경우에 이 프라이스 체인지 노티피케이션을 제가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크게 항상 받아야 되는 노티피케이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제가 뭐 오퍼를 넣는 적이 그렇게 아주 잦은 일이 아니고, 그리고 뭐 오퍼를 넣었을 경우에는 제가 직접 그 리스팅을 주기적으로 확인해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옵션은 그렇게 크게 뭐 체크를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안 하는 편인 거고. 네, 그리고 이 auction expiration이라는 노티피케이션은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NFT를 경매에 올렸어요. 그러면 그 경매를 보통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경매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B라는 NFT를 경매에 붙이고 일주일의 기간을 뒀다. 그런데 그 일주일이 다 지났을 때 이 경매가 끝났다라고 하는 이런 노티피케이션을 받는 건데, 이 노티피케이션 자체도 저는 그렇게 크게 제가 사용하는 용도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면 옥션 자체를 많이 하질 않고, 그리고 뭐 옥션을 처음에 붙일 때 그 기간을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끝났다라고 그 이메일을 받는 게 큰 의미가 없어서, 아웃비드 같은 경우에는 비딩을 할 경우에는 저는 이 노티피케이션을 받는 거에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딩이란 건 어떤 사람이랑 경매에 들어가서 가격 싸움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떤 NFT를 갖고 싶어서 경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원 이스라는 가격을 오퍼를 해놨는데, 그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NFT는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1.1의 가격에 오퍼를 했으면 제 오퍼는 당연히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이 NFT를 굉장히 갖고 싶어하는 NFT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프라이스 포인트까지는 제가 그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나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는 사람이 생겼다는 건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로 노티피케이션을 받는 거에 큰 의미가 있죠. 아무래도 이건 비딩하는 거는 경쟁이니까, 네네. 경쟁에서 이기려면 그 알림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떤 경우에서는 제가 다른 사람이 넣었던 오퍼보다 더 높은 오퍼를 넣어야 되는 게 시간에 쫓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죠. 이메일로 받아서 빨리 반응을 하는 게 중요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이 다음 owned item updates라는 건 솔직히 이 실예를 제가 여태까지 본 적은 없거든요. 네. 이 뜻은 제가 소유하고 있는 NFT에 어떤 의미 있는 업데이트가 있을 때 이메일로 노티피케이션을 받는다. 뭐 이런 뜻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NFT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다 항상 체크를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 업데이트가 생길 만한 그런 어떤 뉴스들은 제가 알고 있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 노티피케이션이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노티피케이션을 받을 수 있는 예 같은 걸 한번 굳이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크립토모리즈라는 프로젝트를 혹시 아세요? 크립토모리즈라는 프로젝트가 꽤 유명한 프로젝트였는데 한동안 이 오픈시에서 리스팅이 중단됐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어떤 다른 크리에이터가 크립토모리즈 창작자들이 자기의 그 창작물에 뭐 침해를 했다, 권한을 침해를 했다. 이런 네. 식의 그 디스퓨트가 생겼어서 그거에 대해서 오픈시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크립토모리즈를 우리 오픈시 마켓에서 뺀다. 이런 적이 한두 달 전에 있었는데 그게 하나의 실예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크립토모리즈를 갖고 있는데 오픈시에서 크립토모리즈 컬렉션 자체를 뺀다. 그러면 그거는 소유자로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업데이트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오픈시에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너가 지금 오픈시에 크립토모리즈 뭐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오픈시에서 뭐 일시간 아니면 영구적으로 크립토모리즈를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를 저한테 보낼 경우에는 이 owned item updates가 의미 있는 그 노티피케이션이 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크립토모리즈 오너로서 뭐 트위터나 다른 플랫폼에서 항상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이 노티피케이션을 제 이메일로 받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생각해보면 그런 이벤트 자체가 잘 생기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체크를 해두셔도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시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긴 하죠.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 successful purchase.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제가 비딩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뭐 경매에 들어갔었거나 이런 제가 제시했던 가격이 수락이 돼서 제가 원했던 NFT를 샀다라는 이런 그 확인 이메일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이메일을 항상 이 옵션은 켜놓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네, 맞아요. 아이템 솔드 다음으로 좋은 그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픈시 뉴스레터. 거의 모든 이 뉴스레터는 항상 끄는 편인데 그냥 말 그대로 오픈시에서 어떤 자기만의 신문처럼 이 뉴스레터에 이제 뭐 업데이트, 중요한 업데이트, 뭐 오픈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 뭐 이런 걸 하나하나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이메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걸 항상 꺼놓는 편입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거는 트위터나 이런 데에서 오픈시 소식이 올라올 거니까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보이는 minimum bid threshold라는 이 옵션은 그 왼쪽에 보이는 offers 옵션이랑 되게 비슷한 같은 맥락인데요. 이건 뭐냐면 제가 소유하고 있는 NFT에 누가 오퍼를 넣었을 때 그 노티피케이션이 제 이메일로 날라오는데 그런데 이 가격 자체를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대부분의 오퍼들이 이제 보스로 하는 오퍼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가격이나 뭐 floor price, 형성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들을 대부분 오퍼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0.1 ETH 아래의 오퍼를 받는다. 그러면 0.0 뭐 08, 0.05 이런 조금 덜 의미 있는 가격의 오퍼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이메일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옵션은 이 오퍼 메일, 비드 액티비티? 네. 요거랑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비드 액티비티에 체크를 하면 내가 갖고 있는 NFT에 오퍼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메일을 받는데 대신 여기에는 어떤 컨디션을 넣는 거죠. 이 뭐 0.2 아래의 가격의
오퍼를 받았을 경우에는 나는 그거에 대한 이메일은 받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퍼 메일의 최소한도를 정해놓고 요 밑에 있는 메일들은 그냥 무시하겠다. 이런 의미로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여기서 한 0점 말씀하신 것처럼 한 0.2로 설정해보고 네. 세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다음 세 번째 옵션 offers를 한번 보면 이 페이지에 보면 offer setting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조금 전에 노티피케이션에서 미니멈 빗 세팅을 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그 노티피케이션에서 미니멈 빗 세팅을 했던 건 아까 저희가 0.2 ETH 이하의 오퍼를 받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노티피케이션을 이메일로 받지 않는다라고 설정을 했던 거였고, 그죠. 이 offer settings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그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설정을 한 게 아니고, 네. 오픈시 내에서 어떤 가격 이하의 오퍼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오퍼 자체를 무시해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예 오퍼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오퍼 자체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설정했던 가격 아래의 오퍼는 그냥 무시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보시 아무렇게나 임의의 가격으로 그냥 오퍼가 들어오는 거를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봇 같은 경우에는 오퍼를 넣을 때 형성되어 있는 floor price나 아니면 제가 올렸던 가격, 받고 싶은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을 대부분 오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그 아이템들이 많아지면 굉장히 짜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1 ETH에 팔고 싶다라고 올렸는데 0.1에 오퍼를 날리거나 그렇죠. 0.05에 날리거나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또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봇이. 네, 그렇죠. 그런 오퍼를 계속 날리기 때문에 봇들이 그래서 그냥 그런 오퍼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다 오퍼가 들어왔던 각 아이템들마다 가격에 대한 리밋을 정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이템들마다는 아니고 컬렉션마다입니다. 컬렉션. 예를 들어서 제가 토이부거라는 컬렉션에 11개의 NFT가 있는데 11개의 each 아이템에 대한 그 미니멈 프라이스를 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토이부거 컬렉션에서 이 가격 이하의 오퍼를 받았을 경우에는 무시해라. 이런 식으로 컬렉션 당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프로젝트마다 이 오퍼 세팅을 다르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account support인데 이 account support 페이지는 그냥 FAQ, 자주 물어보는 질문 이런 페이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각각 어떤 경우에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냥 간단한 설명들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오픈시가 커스터머 서포트가 안 좋기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그런가요? 네, 대응도 굉장히 늦고, 아무래도 이 NFT 시장에 거의 독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요새는 이제 다른 대체자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서 LooksRare나 아니면 Gem.xyz 같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서 좀 나아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오픈시 서포트는 되게 안 좋다라는 인식이 좀 팽배하죠. 아무래도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배짱 장사를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 페이지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진 않고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라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 earnings 페이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NFT를 창작하는 입장에 있진 않기 때문에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고 어떤 창작자들이 NFT를 창작을 했을 때 그리고 NFT를 팔 때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는 걸 관리하는 페이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창작을 해본 적이 없고 아직 창작을 할 계획이 아직도 없기 때문에 저랑은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페이지라서 잘 알진 못합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메타매스크 지갑을 오픈시에 연결하고 오픈시 프로필 세팅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오픈시에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저희가 리서치를 하고 프로젝트를 결정하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